모로코의 와자다테라는 어떤 조그만 공항에 내렸는데 이 공항에는 사막밖에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사막이다. 아무것도 없다. 제가 생각한 그대로 이미지가 모로코 와자다테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강도며 살인자며 혹은 못 사는 사람 이렇게 모였던 거죠. 굉장히 긴장하면서 그 대회를 참가하게 됐습니다. 이 대회의 주관사는 이제 MDS라는 이제 프랑스 주관사입니다. 모로코는 프랑스의 최근까지 식민지였었죠. 저희보다는 독립을 좀 늦게 했었죠. 그래서 그리고 식민 기간도 굉장히 길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 문화와 그리고 언어 그리고 모든 면에서 이 사람들은 흡수되어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모로코의 상류층은 오히려 프랑스 문화권이라는 걸 굉장히 프라이드를 느끼고 또 일부분은 불어를 쓰는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걸 처음에 이해를 못했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왜 일본어를 안 쓰냐는 식의 어떤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생각한 게 이들이 문화 침탈을 오랫동안 받다 보니까 자국의 문화를 잃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처음에 했었습니다. 물론 나중에서는 그런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죠. 그들은 이웃 나라인 문화를 자기네 문화로 흡수하고 지금 현재는 세계를 교역하기에는 어떤 기반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일본의 어떤 안 좋은 역사 때문에 일본은 무조건적으로 배탈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들과 같이 해야 된다는 어떤 동반적인 역할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남아공까지 가서 남아공에서 처음 놀랐던 거는 요하네스 공항에 내렸습니다. 공항에 내렸는데 이거는 제가 생각했던 아프리카가 아니라는 거였던 거죠. 너무 발달했던 거의 인천공항과 흡사할 수준의 어떤 이제 규모를 갖췄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순간 그 스튜디오스나 혹은 이제 그 외 공항 관계자들이 프랑스에서 내가 출국하는데 비행기를 잘못했다고 얘기를 안 했을까? 그리고 어떻게 그 자리가 그렇게 비었을까? 항공권에서. 그게 처음에 놀랐어요. 그리고 10분 뒤에 환영한다고 요하네스 공항에 도착했다고 그 얘기를 듣고 좀 안심을 했죠. 그리고 짐을 찾고 케이프타운을 갔는데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도로며 이런 것들이 이미 70년대 완성이 돼서 그 기반이 닦였다는 거죠. 우리 6, 70년대 생각하면 우리나라는 어떤 도로나 아스팔트가 별로 없었던 상황을 생각하면 남아공은 저희보다 먼저 선진화됐었던 거죠. 하지만 저희는 지금까지 어떤 GDP의 수치만 보고 남아공은 우리보다 못 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아프리카 경험을 가지고 멜버른을 가기 위해서 거기서 IELTS를 공부를 했었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부모님의 어떤 질병 때문에 국내를 일찍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할 수 있었던 게 무엇일까? 내가 가져온 어떤 여행 경험이나 현지 경험을 나누고자 이제 고고 아프리카라는 커뮤니티를 만들게 된 거죠. 그러면 일반 동호회처럼 정보를 나누고 어떤 여행사나 이런 거를 조율해서 모임에 어떤 후원을 받고 처음엔 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떤 계기가 남아공에 한 가지가 있었던 게 저희가 이제 퍼블릭 애니미라는 어떤 한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광주에 있는 어느 전문대를 졸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죠. 아무튼 광주에 있는 어느 전문대를 다니고 있었을 때였어요. 제가 항상 이 친구한테 너 그렇게 살면 사회 못 나간다. 제가 회사 생활하면서 힘들었던 부분을 얘기하며 여기서 빨리 공부해서 4년제로 옮기고 그 다음에 너가 해야 될 거는 외국어를 더 많이 해야 된다. 근데 이 친구는 저한테 하는 얘기가 형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요. 형 제 친구를 한 명 소개시켜 줄게요. 그래서 제가 네 친구 뭐 하는 친구인데 그랬더니 되게 높은 자리에 있대요. 그래서 이게 말이 되냐. 너 같은 수준을 가진 애는 어떻게 아프리카 높은 고위층이 너를 만나겠냐. 전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랬더니 너도 저런 공부 잘하는 애들처럼 유럽 애들하고 선진국 애들하고 어울리면서 사상을 넓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나서 저 같은 경우는 IELTS 공부를 하려고 집에 하는 데는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보고 혼자 있는 저를 같이 데려가게 됐습니다. 친구 있는 모임에. 정말 아프리카의 어떤 국가의 고위층 자녀를 경호원까지 있는 그 호화로운 아파트까지 데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한국에 와서 뭐하냐. 대우자동차 웹판원을 하다가 그리고 한 2, 3년간을 잠적했습니다. 왜 이런 훌륭한 능력을 갖춘 친구가 한국에서 고작 자동차 웹판원을 하다가 마무리를 해야 되는지 뭐 이후에 더 발전할 수 있지만 이 친구가 20, 30대 그 중초반 때 할 수 있었던 화려한 어떤 열정과 노력을 단지 작은 일에만 쓸 수밖에 없었다는 거. 그게 안타까웠던 거죠.
그 계기가 돼서 고고 아프리카의 어떤 추진력을 젊은 친구들한테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장터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룰이 필요했어요. 뭐냐? 열심히 노력한 어떤 회원들의 노력들을 옆에서 가로채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예를 들어서 컨텐츠를 열심히 카페에 올리고 났는데 질문에 어떤 사람이 현지 여행사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 자기한테 유리하게끔 정보를 조작을 하는 거죠. 커뮤니티라는 거는 각자 자기가 가진 정보를 가지고 다양하게 유입이 됩니다. 이 유입된 정보를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정보를 찾다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질문 의사결정에서 자기한테 유리하게끔 바꾸려고자 하는 교민 사업자들의 일부 어떤 잘못된 부분이 발각이 되고 나서 이런 부분의 개선이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 생각한 거는 컨텐츠와 저작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생각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이들을 지킬 것인가? 그럼 이 사람은 어디까지 이걸 컨텐츠라고 인정을 해줘야 되고 어디까지 이 사람의 노력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건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게시판별로 해보고 링크도 해보고 다양한 개선 노력을 하다가 최근에 들어서 카페북이라는 네이버 시스템이 생겼던 거죠. 그거를 하다 보니까 각 게시판별로 유입되는 인원과 그리고 컨텐츠량에 대한 저작권과 유입 인원 그리고 어떤 중요도에 대한 역할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었던 거죠. 그 이후부터 개인의 어떤 저작권에 대한 존중과 수익 구조 모델을 구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네이버 하나만 가지고 저희가 큰 성과를 보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원하는 어떤 소통 방식 그리고 개별적으로 모두가 경험했던 내용들이나 앞으로 생각하고 있는 꿈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혼합시킬 것인가 그거에 대해 생각한 부분이 바로 개별적인 사업 컨텐츠와 브랜드 런칭을 위한 차별화를 필요했던 거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언어별로 각 담당자를 뽑아서 그분들의 어떤 수익 모델을 창출하고 또 그분들이 수익 모델을 다양하게 펼칠 수 있는 기획과 그리고 조직력을 갖추기 위한 그 구성 요소가 필요했던 거죠. 그게 바로 고고 아프리카에서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고고 아프리카 하는 거를 사업체로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조직의 구성으로 생각한다면 회사는 수익을 창출해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회사 내에서 만들었던 컨텐츠와 노력들은 회사의 어떤 이윤 창출로서의 도구로서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생각한 게 커뮤니티라는 겁니다. 커뮤니티 내에 있는데 그 안에 각자 자기가 만든 사업과 컨텐츠의 저작물을 가지고 수익 구분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나누는 거죠. 처음에 이런 시스템이 한국에서는 보편화되지 않았던 거죠. 우선 첫 번째, 상하관계가 명확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너의 상관이냐, 너의 밑에냐, 혹은 내가 너의 파트너냐. 파트너일 수도 있고, 상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밑에일 수도 있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같이 무엇을 하고 거기에서 이윤 창출을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너보다 똑똑하냐, 아니면 내가 너보다 멍청하냐. 이걸 굉장히 구분 지었던 거죠. 내가 너보다 나라를 더 많이 갔으니까 내가 너보다 전문가가 아니냐.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그거였죠. 아프리카 국가 몇 개 가셨어요? 예, 저는 한 10여 개국 정도 갔었는데요. 그렇군요. 저는 39개국 갔었는데. 예, 그러시군요. 몇 년 사셨어요? 예, 저 한 1년 정도 살았던 것 같아요. 꼭 기간으로 따지면. 저는 지금 20년째 살고 있습니다. 기간과 자기가 경험한 아프리카의 어떤 여권 도장수가 그 사람의 아프리카의 전문도를 높이고 또 그 컨텐츠에 대표할 수 있는 인물로서 존중받아야 된다는 어떤 사회적인 흐름이 이전에 있었던 거죠. 하지만 남아공 한 국가를 가든 어떤 특정 국가 하나를 가든 자기가 배출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다면 그 사람이 더 전문가라고 할 수 있었던 거죠. 그게 바로 고고 아프리카가 추구하는 부분인 겁니다. 물론 그 안에서 서로 간의 경쟁과 일부 마찰이 생길 수도 있었던 거죠. 컨텐츠 간의 마찰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 이유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을 여지를 마련했기 때문에 서로 간의 경쟁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명확한 선은 시장 경제에 의해서 누가 먼저 자기 유입수를 많이 늘리느냐 혹은 내가 컨텐츠에 대한 시장성을 높이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선은 나이가 일정 부분 있거나 혹은 이제 젊은 사람부터 모두가 혼합하고 그 룰에 따라서 카페에서 어느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민웅기님 같은 경우는 나이가 참 어리죠. 제가 보기에는 35인 제가 보기에는 28살밖에 안 된 친구가 참 당돌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건 명확하게 수치로서 그 사람에 대한 존중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돈을 많고 그런 건 어떻게 보면 은행권에서 인정받겠지만 우리한테는 당연히 커뮤니티니까 조회수로서 그 사람의 존중을 받는 겁니다. 왜 이 사람이 존중을 받아야 될까? 그건 우리가 명확하게 어느 사람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 사람이 수익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그걸 존중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커뮤니티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측정을 하는 거죠. 여기서 어느 누구든 자기가 만든 컨텐츠를 가지고 회원들한테 존중을 받고 시장에서 인지도를 받는다. 그거는 모두가 존경받아야 될 일이죠. 근데 그것을 나이나 뭐 학연 지연이나 어떤 특정적인 보편화된 사회의 논리지에 의해서 그 사람들을 얽맨다는 그런 인재들은 더욱더 우리나라에서 활성화될 수 없겠죠. 그럼 그 모든 사람들을 아우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존중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컨텐츠에 대한 저작물과 그리고 또 많은 것들을 창의적으로 만들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사진과 영상에 대한 컨텐츠를 중요성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진 사진, 이게 만약에 유출됐을 때 누군가한테는 돈이 될 수 있지만 나한테는 상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럼 그 주변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나도 똑같은 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영상도 마찬가지예요. 영상은 쉽게 베낄 수는 없지만 영상을 예를 들어서 그 소스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써서 수익을 냈다. 그럼 그만한 가치를 제공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못했을 경우 본인한테 상처가 되는 거죠. 마음의 상처는 곧 마이너스고 자기 인생에 어떻게 보면 아픔을 통해서 더 성숙하다 그러지만 이제는 시장이 그렇지 않습니다. 아픔을 겪지 않고 성숙해져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최근에 이제 젊은이들이 취업난이 허덕이고 있는데 부모님하고 많이 오십니다. 그게 뭐냐? 시장이 옛날에서는 학생들 혼자서 어떤 사회 진출을 위해서 노력해서 성공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천부적인 어떤 재질을 가진 친구가 나는 뭐 명문대를 나왔고 그리고 명문 어떤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해서 신문 보도에 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전체 시장이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인력들을 대표적으로 시장의 트렌드를 내세워 누구도 할 수 있다는 어떤 미디어의 가치를 보여준다면 그들 누구도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이 발표 내용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어떤 컨텐츠에 포인트를 찍는 겁니다. 내가 가진 능력을 다른 사람한테 제공할 수 있고 너도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고 내가 지금까지 이루었던 모든 것들에 대한 핵심을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싶은 모든 내용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내용들과 매치가 100% 될 수는 없죠. 하지만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 노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컨텐츠가 점진적으로 체계적으로 또 다양성을 갖추고 여러분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한 가지 한 가지가 바로 미래의 비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솔직히 말해서 이런 아프리카에 대한 전공 지식과 언어도 뛰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갖춘 능력 중에 하나는 대인관계 능력이 뛰어나다는 겁니다. 물론 친하게 개인적으로 친한 거는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제가 그렇게 별로 카페 내에서는 좋은 이미지가 아닌 건 아시죠? 근데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좋은 이미지로서의 역할은 참 힘든 게 많습니다. 왜냐?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칼을 세우고 못된 짓을 하지 못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룰을 만들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욕을 많이 먹은 저희 회원이 한 분 있었죠. 컨텐츠를 열심히 올렸는데 그거에 대한 반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그러면 연락이 오겠죠. 그 사람의 글이 잘못됐다. 내용이 잘못됐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 그거는 미래에 가서 사람들이 판단할 일이지 선택은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질문 게시판에 가장 많이 오는 게 그런 거죠. 어디서 잘까요? 물론 우리가 포털 사이트에서 뭐 케냐 게스트하우스 혹은 케냐 한인 숙소 이렇게 검색해도 나오는데 사람들은 어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싶은 겁니다. 왜 전문가의 의견을 듣지? 난 저 사람이 갔던데 반대로 가고 싶은데 그래야지 내 컨텐츠가 존중받는데.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앞에 간 사람들의 안전한 길을 택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예원님이 아프리카 종단을 했다. 그 루트가 한참 인기였었죠. 왜 나미비아를 안 가지 사람들이? 왜 나미비아를 안 가세요? 저 앞에 사람이 저렇게 써놨잖아요.